콜럼버스 대 올랜도 시티. 자,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이 정도로 이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원정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3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고,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안정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좀 부진하고 있는 그런 레드불스와 뉴욕시티를 제치고 이제 어느덧 동부리그 4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확실히 이제 좀 올랜도 시티가 초반에는 많이 좀 헤맸는데 그래도 이제 좀 중후반부터는 굉장히 좀 많이 살아나면서 좀 전력 대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에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양팀 다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풀어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탐색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그래도 이제 콜럼버스의 그런 좀 중원 장악력이나 그러면 이제 홈에서의 그런 좋은 경기 운영을 좀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흐름이 좀 이제 넘어가는 쪽은 콜럼버스 쪽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 들어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올랜도가 홈에서는 좋은 공수 밸런스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비교적 좀 수비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밸런스 또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홈 콜럼버스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만큼 확실히 홈 이제 콜럼버스가 좀 막강한 것도 막강한 거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좀 올랜도 시티의 그런 좀 경기력이 다소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좀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도 좀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콜럼버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콜럼버스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버스 승. 네, 어느 반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점 언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시다 보니까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럼버스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62번 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364번 승.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드불스 대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자,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뭐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전해드려 보고. 자, 일단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이후에도 이제 부진 중으로 계속해서 좀 승이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전에 비해 빌드업이 잘 안 되면서 공격에서 힘을 잘 좀 못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이전에 비해 이제 뭐 경기력이나 뭐 모멘텀이 좀 크게 떨어진 그런 현재 좀 레드불스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최하위권 팀인 내슈빌 상대로 지며 이제 흐름이 안 좋아지나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동부리그 1위 팀인 인터마이미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결과를 좀 발판 삼아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애틀란타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지금 뭐 레드불스보다는 애틀란타의 빌드업이 더 좋고 그리고 공격도 더 좀 매섭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뭐 애틀란타가 더 좀 공격에서 이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불스의 지금 뭐 주축 수비수 좀 2명이 좀 결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후방이 더 좀 약해지기 전까지 고려를 하면은 애틀란타가 더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봐요. 그리고 뭐 현재 뭐 공수 밸런스도 뭐 이제 굳이 뭐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뭐 애틀란타가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 좀 고려했을 때는 다소 좀 레드불스가 좀 밀리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애틀란타가 원정에서의 그런 성적이 안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레드불스 홈에서 7년 넘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홈 레드불스만 만나면은 이제 좀 많이 약했었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다 뭐 괜찮은데 그래도 좀 고려 사항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찜찜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래도 좀 레드불스 홈에서 굉장히 좀 많이 약했었다 애틀란타가. 네. 자, 다만 약간 좀 요런 좀 상성적인 부분을 이제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레드불스가 우세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뭐 레드불스의 그 저조한 경기력이나 그리고 뭐 바닥을 치고 있는 모멘텀을 고려하면은 뭐 이거를 레드불스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좀 레드불스 상대로 애틀란타가 좀 열세인 상성을 깨고 이제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 수도 있는 좀 경기가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는 저는 뭐 레드불스보다는 그래도 애틀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프랜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지금 뭐 레드불스의 그런 좀 공격 페이스가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애틀란타 상대로는 뭐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좀 살아날 요소는 있기 때문에 요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프랜승 내지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이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이제 369번 패,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370번 패.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캔자스 대 이제 미네소타. 자,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에 반해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저희가 확실히 좀 풀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미네소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캔자스가 뭐 현재 뭐 컵 경기 포함 지금 홈에서 4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홈 경기에서는 이제 강팀인 콜로라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며 좀 최상의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심지어 뭐 캔자스가 이제 뭐 공격에서 압도적인 좀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좀 원사이드한 좀 경기로 이제 흘러갔었죠.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더더욱 또 좋은 폼을 보였던 그런 캔자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좀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신시내티 상대로 이제 홈에서 지며 좀 연승 흐름이 이제 끊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미네소타도 최근 좀 페이스가 좀 좋았는데 이런 좀 흐름이 끊긴 부분은 다소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이제 수비 뒷공간이 잘 좀 뚫린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 좀 침투로 인한 그 실점 위험이 어느 정도 좀 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좀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좀 수비 라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더더욱 좀 침투에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양 팀 다 좀 후방에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는 경기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미네소타가 원정에서 좀 2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좀 좋은 득점력을 좀 보였긴 했지만, 이제 그 상대 팀이 이제 세너스, 이제 세인트루이스와 같이 수비가 많이 안 좋은 팀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이제 좀 수비가 안 좋은 팀들 상대로는 굉장히 좀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상대하는 이제 홈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좀 홈에서 좀 수비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홈에서는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좀 수비 밸런스가 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미네소타보다는 그래도 캔자스시티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활용 면에서도 좀 캔자스가 더 우세할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서
이런 약간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캔자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캔자스시티 승부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캔자스 승에 3.5 기준 오바. 자, 캔자스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이제 377번 승. 3.5 기준 오바는 379번 패.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슈빌 대 이제 신시내티. 자,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전해드릴 거고. 자, 일단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넘게 지금 승이 없었을 정도로 긴 부진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리그 꼴찌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와 이제 시카고를 연달아 잡으며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좀 최근에 수비가 많이 무너졌던 그런 좀 내슈빌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2경기 연속 좀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이제 수비도 조금씩 지금 안정화되고 있다고 봐요. 네. 자,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슈빌이 진짜 기대 이하의 그런 좀 경기력을 보이며 굉장히 좀 부진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좀 살리며 이제 슬럼프를 좀 벗어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콜럼버스와 2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2위 싸움이 계속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시내티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이제 원정이라 해도 이제 신시내티가 이제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템포를 좀 죽이며 이제 수비적으로 좀 나서다가 이제 좀 롱볼을 좀 통한 거주 역습을 좀 통해 종종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신시내티가 좀 더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이제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 좀 볼 수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신시내티가 우세한 부분이 더 많긴 하지만 이제 최근 내슈빌이 좀 각성하듯 이제 이전보다 경기력이 더 좋아지면서 이제 조금씩 좀 살아날 기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흐름을 타면 굉장히 좀 무섭다는 좀 말이 좀 맞듯이 이제 내슈빌 역시 지금 흐름을 계속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내슈빌을 좀 고려했을 때는 생각보다 약간 좀 신시내티가 이번 경기 좀 쉽게 못 풀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도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확실히 지금 이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좀 내슈빌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건 좀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시내티가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이제 5월에도 한번 맞붙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내슈빌이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좀 거뒀을 정도로 나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요거는 그래도 이제 뭐 신시내티 뭐 승무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뭐 승패보다는 본다고 하면 그래도 고배당 잡이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신시내티가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뭐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좀 햄무를 보거나 안 그러면은 이거는 뭐 무승부가 나도 할 말 없는 경기 때문에 이제 햄무할 무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럼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신시내티 햄무할부 이제 2.5슛 언더. 자, 신시내티 햄무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81번 무, 그리고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380번 무, 마지막으로 이제 2.5슛 언더는 382번 승. 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토론토 FC. 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이시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콜로라도가 뭐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캔자스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패를 당했고, 이로 인해 이제 연승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전 약간 캔자시티 상대로 이제 지게 되면서 이제 서부 리그 우승 경쟁에서는 조금 멀어진 그런 좀 콜로라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전만 해도 이제 원정에서 매번 좀 패배했을 정도로 성적이 많이 안 좋았지만, 최근에는 원정에서 이제 승리도 종종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에는 원정에서 흐름이 좀 나름 괜찮은 그런 좀 토론토라고 좀 볼 수 있네요. 자, 다만 근데 이제 원정에서 흐름이 좋은 거랑은 별개로 여전히 지금 원정 토론토의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실점을 하면은 급격하게 좀 수비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불안 요소가 아직까지는 좀 많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토론토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실점이 없거나 안 그래도 한 골 정도 먹히고 이제 뭐 이긴 경기가 좀 대부분이었죠. 네. 좀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원정에서 이제 토론토의 그런 좀 실점률에 따라서 굉장히 좀 결과가 많이 좀 달라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이제 토론토의 상대가 지금 홈에서 득점력이 좀 뛰어난 그런 콜로라도라는 거를 좀 고려하면은 토론토가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은 좀 대체적으로 이번 경기는 뭐 콜로라도의 좀 페이스대로 토론토가 좀 끌려다닐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공격 전개가 이제 좋고, 그리고 좀 패턴도 좀 다양하긴 하지만 특히 이제 좀 측면 전개가 좀 좋다 보니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이제 토론토가 다소 좀 공세를 맡기는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요번 경기 만약 콜로라도가 어느 정도 좀 득점만 좀 터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튼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콜로라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콜로라도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뭐 본다고 하면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콜로라도 제가 좀 승을 본다는 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3.5라고 해도 언더보다는 오버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오늘 3.5 기준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로라도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92번 승, 3.5 기준 오버는 394번 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미축도 좀 더 보면은, 자, 일단은 몽레알 대 제 시카고, CF 몽레알 대 시카고 경기. 네, 이거는 몽레알의 정배로 갔다고 해도 저는 이거 몽레알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몽레알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로 본다고요? 언더.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스틴 대 이제 휴스턴. 죽은 공예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죽은님 3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틴 대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스틴 프랜스 보는 경기. 고배당으로는 본다고 하면 무승부도죠.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알 솔트레이크 대 포틀랜드. 네, 요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포틀랜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아무로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양 팀 다 좀 공격에서 굉장히 좀 구가 나타나며 좀 난타전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좀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3.5라고 해도 오버까지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이어 이제 미국 축구 분석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이제 진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